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했고 이내 하락 전환됐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쪽은 제약 쪽 혹은 코로나 테마주들만 극성인데요. 바로 중국 관련한 이슈 등의 영향이겠죠. 이러한 내용들 들여다보면서 종목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영관 차장님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빠르게 종목들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밤사이 미국 반도체 쪽이 괜찮아서 오늘 국내장 반도체 버티는 듯한 흐름 나옵니다만 상승분 반납 중이고요. 테슬라가 6%, 또 루시드, 리비안 등의 종목들 다 밀렸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오늘 그리 좋지 못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 정도 하락하죠. 수급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탄력이 급격히 둔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LNF도 오늘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은 일단 방어적 섹터로서의 매력도도 부각이 됐겠습니다만 시장 전반에서는 일단 제약주들의 테마성, 중국 소비성 모멘텀도 같이 안고 갑니다. 물론 이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은 조금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금융주들은 오늘 비교적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만 강세권의 힘을 조금 더 받아가는 모습 나타나고요. 조선주나 네이버, 카카오, 성장주 단의 분위기 비교적 괜찮습니다. 차장님 쪽에 NC소프트가 지금 7% 정도 급락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장에서 수급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 종목들 중에서 오늘 올라가는 쪽에서 반가운 건 원전주입니다. 우진, 오르비텍,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종목들이 동반 강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 협력에 대한 기대감, 일부 단독입니다만 한껏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네. 믿고 좀 따라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나온 내용 보면은 수출입은행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DLENC 이런 쪽들이 펀드를 통해서 미국의 SMR 기업, 소형 모듈 원자로 쪽이죠. 근데 이제 왜 미국이냐? 미국의 핵항공 모함이 있잖아요. 그런 쪽들에 지금 원전의 약간 축소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SMR이 그런 핵항공모함 이런 쪽들에 사용되던 부분인데 그걸 결국에는 원전 신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제가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점이 되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드 패리티가 점점 빠르게 기술 발전에 의해서 다가오는데 그때 되면 원전 실용성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축소판인 SMR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1억 3천만 달러 규모로 일단은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고요. 이 원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내 전체 비중에서 높은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들쑥날쑥합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서 전체 비중에서 한 1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10% 비중을 실어 간다면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좀 제일 큰 종목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원전뿐만 아니라 폐열 회수 보일러라고 하죠. HRSG로 세계의 강소 기업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BHI 이런 기업 정도들이 결국 원전을 수주한다고 했을 때 주기기 쪽을 수주할 수 있는 2개 정도의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는 좁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고민이 있는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8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거든요. 4% 정도 올라가다가 이내 상승분을 조금 줄인 상황, 지금 1% 미만입니다. 최근에 부진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네. 사실 2차 전지 전반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그냥 하락하는 걸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윗꼬리가 좀 아쉽긴 해요. 오늘 올라가다가 5일선에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위치상으로는 제가 정말 매수하기 좋아하는 자리예요. 121선에 지금 3일째 걸치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는 저는 손절 잡고 무조건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시장인데다가 최근의 하락은 이제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 같은 기관 쪽의 매도로 촉발이 됐고요. 개인도 물론 매수하고 있지만 121선에 다다르니까 누가 매수를 하죠?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도 14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아직까지는 뭐 파악이 되지는 않죠. 근데 9시 반 기준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감내하실 수 있는 만큼 저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때는 마이너스 7% 정도 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테슬라 주주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완성차 업체와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양극재 셀 업체 이런 업체들과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완성차 업체는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신모델 생산하니까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생 업체나 마찬가지잖아요. 브랜드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GM이라던가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해서 차량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2차 전지 전구체라던가 양극재 이런 쪽에 특화된 기업들 특히나 이게 하이니켈로 가고 있어요. 811에서 9반반 점점 더 니켈 함량을 높여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거거든요. LFP 배터리 중국 뭐 점유율 높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가 중요하죠? 중국 내부에서 로컬로 수요가 발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럽과 미국이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 유럽에서 LFP 배터리 장착한 차량 1%도 안 팔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코프로를 지금 사라는 걸까요? 네, 저는 지금 매수 손절 잡고 사는 자리로 손절 봅니다. 잡고 네. 초반에 딱 주신 그 화두 그대로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종목 전략 주셨고요. 잔금 해제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성장주 줍줍하는 큰 손들. 요즘 이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이버도 정말 긴 하락을 딛고 4분기부터 바닥권에서 올라옵니다. 맞아요. 주당 한 5만 원 정도 가격을 되돌린 상황인데 네. 수급적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수급이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보게 되면은 일단 네이버 쪽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의 분위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월가의 큰 손들, 뮤추얼 펀드라던가 헤지 펀드 이런 쪽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베팅하는 포트폴리오로 바꿔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경기 둔화 얘기, 경기 침체 이런 매크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주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그 매크로와는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참고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 수익을 내는 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고 직접적인 투자 전략은 개별 섹터, 기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12월 1일 이후로 기관 쪽의 순매수를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어제까지 집계치입니다. 투신에서 520억, 연기금이 400억 이상, 보험 100억 이상, 사모펀드도 45억 들어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관 쪽의 사끌이 조합이에요. 결국 이런 조합이 들어와서 주가들이 안 좋다, 네이버 카카오 안 좋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단기간에 많이 뛰었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익률 게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바텀업으로 해서 최악을 지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수급들이 들어온 것이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수급들이 외국인 쪽에서 들락날락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턴한다.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고성장주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포인트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성장은 계속. 항상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회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평가를 줘야 될지 고민하다가 투자를 놓치는 분들이 계셔요. 성장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포진된 자회사들이. 네, 여기 지금 5글자로 성장은 계속이라고 나갔는데 사실은 성장을 하기 위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휴맥스 모빌리티, 국내 주차장 운영하고 차량 공유 1위 업체인데 이런 쪽들에서 지금 빌딩 내 부가가치 서비스 그리고 후방 사업, 여러 가지 주차장 내 부가가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번에 자금을 좀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네이버가 또 추가로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 네이버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IT만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캐피털사처럼 이런 쪽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런 투자들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유동성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유입이 되고 이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물가 상승 이런 이슈들이 지나가면 결국에 이런 게 또 큰 투자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라인게임즈, 일본 관계사인 라인에서 지분을 35.6%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IPO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들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위믹스 상패, 물론 최근에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지금은 조금은 헷갈리는 상태인데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업 가치는 라인게임즈 1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게임업계 전반의 실적 부진이 여기에서도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 적자를 작년에 거의 1,0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1조 가치를 받고 제대로 상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확장을 해나가는 이런 미래형에 대한 사업은 계속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가 또 성과로 연결돼서 이득으로 따박따박 잡힐지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매크로만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만 사실 매크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지금은 또 성장주에 대한 부담 많이들 언급을 하니까요. 네. 이번 주 일정이 또 큰 고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안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막 파면 안 되는데 안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는 성장주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큰 돈들은 우리가 금리 하락,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년 말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베팅을 벌써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동시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미국 쪽에 11월 CPI 나올 것 같고요. 올해 마지막 FOMC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빅스텝 0.5% 인상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0.25냐 아니면 0.5%냐 갑론을박은 많은 것 같고요. 일단 0.75는 완벽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11월 CPI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좋은 결과들, 내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가파른 금리 인상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피해 있는 지금 안전자산으로 가 있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로 다시 유동성이 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머니 무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이제 의미 있게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지금 연말 그리고 연초에 대한 랠리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FMC 지나고 좀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얼마에 네. 사서 얼마 정도로 볼까요? 지금 길게 보기에는 외국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이 불안정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연기금, 보험 이런 쪽의 수급으로 수익률 게임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지점 한 18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 지킨다라는 전제하에 목표가는 121선 위치에 있는 21만 원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정시 매수 관점 대응이고요. 목표 주가 21만 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CJ CGV 되겠습니다. 극장 한판 오기는 아바타. 13년 만에 찾아오는 아바타 후속편인데 뭐 예매율 당연히 압도적인 상황이고 네. 해외에서도 반응이 꽤나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아바타 효과 어디까지 보십니까? 글쎄요, 아바타 너무 오랜만에 개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원이 반응이 두 개로 딱 나뉘더라고요. 원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나.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기대작이라 이런 CG라던가 이런 부분 괜찮은데? 라는 반응이 둘로 나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3D 영화의 지평을 좀 열었는데 지금은 그때 비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일단 초반 예매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영화의 특성상 어떤 3D관이라던가 아이맥스 이런 쪽에 대한 예매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일회성으로 들어갔던 관객들의 입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후속 관객이 들어가면서 과연
범죄도시 2 이후에 다시 한번 1,000만 관객을 넘기는 영화가 나오면서 정말로 영화관 수익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냐. 우리는 이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반응들은 전반적으로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쇼케이스 이런 곳에서도 생동감 있다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또 문제는 이제 극장 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람료를 인상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맥스라던가 이런 곳들 관람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리오프닝 열리면서 어머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돼. 3D관에서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약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흥행이 과연 입소문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멀미가 심해서 2D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일단 2D로 보고 괜찮으면 3D로 한번 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CGV에 대해서는 오늘장의 급락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8% 이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12 물량이 뭐 6,200억 전환된다. 그 맞아요. 추세적 상승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총이 9,1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12 물량이 무려 6,200억입니다. 얼마 전에 뭐 기사도 나고 했는데 코스닥이 12 찍어내는 뭐 공장이냐. 근데 CJ, CGV도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물량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는데 더 이제 불안한 부분들은 이게 지금 상승을 주가가 계속 미디어 콘텐츠의 흐름과 맞춰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상승 흐름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나 콘텐츠 IP 확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CJ, CGV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나마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한 달 동안 30% 올랐고요. 오늘은 그 타격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거기다 영화 시장 포화됐고 글로벌 OTT들의 좀 격전 양상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관에 개봉했다가 이 OTT 쪽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주의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끝자락 포인트까지 확인을 하고 확정 짓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흑자 전환, 실적 기대 가져볼 수 있을까요? 단기성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아바타가 예전처럼 범죄도시 2 때처럼 수익을 내준 이후에 그 뒤로 1,000만을 이어나갈 영화들이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무 상태는 지금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방어용으로 조달, 뭐 시비 이런 쪽이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관리형으로 CFO를 전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무관리 돌입했고요. 3분기에는 중국, 튀르키예, 목자로 실적 개선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는 해요. 단기 반짝 실적보다는 연속성 있는 실적의 회복, 의미 있는 흐름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적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만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이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신 건지 오늘 이 종목을 꺼내드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흐름 자체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처럼 꺾이는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121선 부근 한 18,500원 정도 중반대 부근에서는 매수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수급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양매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외국인 기관. 그렇기 때문에 매수했을 때에도 우리가 꼭 이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반드시 10% 이내에서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탄력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목표가 매물대 하단 부근에 2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CGV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전략을 챙겨주신 거고요. 다른 콘텐츠주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이나 CJ, CGV와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영화관주와 콘텐츠니까요. 이쪽에 대한 시각은요? 아무래도 콘텐츠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올라갔고요. 그게 K 콘텐츠가 위상이 올라가면서 채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IP들도 계속 우리가 만들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웹툰 쪽을 좀 많이 보는데 그쪽을 보면은 이거 드라마나 영화하면 대박 나겠다라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IP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CJ, CGV 이런 쪽보다는 솔직히 제작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고 IP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주에 대한 시각은 달리 주신 거고요. 저희 ASR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인데요. 요즘에 5G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고 실제로 내년도 5G 장비사들의 대거 실적 흑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11월 22일 종목이죠. 오늘장은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만 서진 시스템 지금 뭐 추가 매수 활용일까요? 아니면 네. 이익을 챙길까요? 일단은 이익을 한번 좀 챙길 시점은 왔었어요. 이틀 어제였죠, 바로. 어제 지금 9월에 정고점 부근 18,000원 언더까지 올라간 이후에 바로 음봉 및 윗꼬리가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들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정부에서 주파수 취소 및 이런 연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여전히 5G에 대해서는 완벽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4G, LTE 쪽에 대해서 노후된 장비들을 대체하는 수요 정도만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다뤄봤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오늘 잔금 해제 시간 채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